이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현충일 무슨 날이야? 아, 그래요. 군인을 추모해? 어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인데 언제 돌아가신 분들이야? 동현아, 언제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래요. 한국전쟁 때 맞아요. 어제 태극기 달았어? 왜 안 달았어?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날을 기린다며. 추모하는 날이라며. 그지? 어제 같은 날은 사실은 태극기도 달고 그래야죠. 왜? 선생님 그런 생각을 아까 좀 전에도 고3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코로나가 딱 되고 나니까 야, 6.25 때 밀려갖고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지금 북한 인민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쟤네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위에? 난리죠. 다 죽었지. 배도 고프고 코로나도 무섭고. 그죠? 뭐 코로나 걸린다고 치료를 제대로 받겠어. 우리처럼 불안하다고 가서 검사를 제대로 받겠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거지. 위기 상황이 되니까 더 뼈저리게 비교되는 거지. 그때 밀렸으면 그러니까 이번 현충일이 더 뜻깊은 날이었어요. 나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태극기를 달고 나갔다가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층에서 위를 이렇게 쭉 위에 봤더니 이게 30층인데 같은 라인에 이렇게 태극기가 꽂히게 되는데 하나, 둘, 세 개만 꽂혀 있더라고요. 10%만 챙긴 거야. 그러면서 뭘 나라를 맨날 욕해. 댓글 보면 나라 욕 엄청 많이 하죠? 아니, 현충일인데도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제대로 표현 못하면서 뭘 나라를 욕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날인지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6.25에 대해서. 안 그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알고 있었니? 잘 모르죠? 남한이 더 못 살았었어요. 남한이 북한보다. 왜? 북한은 자원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나서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갖다 붙은 거죠? 그래서 좀 우리 남한도 이제 좀 살아볼까 해갖고 막 그러는데 탱크 몰고 쳐들어와갖고 남한을 초토화시켰죠. 완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싹 밀어버렸죠. 근데 그때 끝까지 밀렸으면 지금도 계속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그때 안 밀리고 살아남은 거죠. 그때 진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주셔갖고 그분들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잖아. 조선민주주의 인민, 그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이 안 되고, 응?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진짜 많이 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가 되고 보니까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 왜? 치료비를 하나도 안 받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전 국민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죠? 선생님이 아는 분이 동남아 쪽에 사는데 초창기에 작년 얘기예요. 작년 얘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한국에를 엄청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는 코로나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 그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나라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치료비가. 그 나라에서.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게 못 들어오는 시기였었거든. 제대로 못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다 뭐 비행기 띄워갖고 막 데리고 오고 교민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던 시기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소리만 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서 데리고 들어왔죠.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치료해주고 그랬거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해요. 3천 원 내고 병원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전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에도 없어. 하려고 하다 계속 실패했어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보험료를 못 내도 다 혜택을 받아요. 의료보험료를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면 의료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겠죠. 그 누구나 다 병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 외국에 나가면 병원 가기가 정말 힘든데. 왜? 비싸니까. 야, 감기 걸렸는데 한번 병원 가면 5만 원 나와. 그럼 엄마가 병원 가래 안 가래? 그냥 타이레놀 주고 말으라 그러죠. 에이, 참어 이런 거. 5만 원이면 또 싼 거예요. 5만 원 더 이상 나오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한번 병원 갈 때마다 1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면 병원 쉽게 가겠어요? 잘 못 가지. 그지? 그래서 니네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뭐야? 얘 방송 듣나? 다현이? 다현이가 안 왔네? 나한테 얘기 없었는데? 내가 핸드폰 확인을 안 해봤네요. 잠깐만. 뭐냐? 그러고 보니까 한 명이 딴 데로 좀 새갖고, 그죠? 야, 어디 할 차례죠? (376번까지)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안 써놨네.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왔나? 네가 늦게 들어왔네요. 질문 여기 안 써놨어요. 짝수번 392번 하나요? 388 막 얘기해. 가볼까요? 가봅시다. 377번 가봅시다. 377번 377. 그림이 나왔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죠. 그래요? 그림이 나오면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정삼각형이 A1, B1, C1이래요. 이렇게 해서 색칠하고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거를 다시 쪼개서 나머지 세 개의 정삼각형에서 똑같은 작업을 한 거야. 중점을 연결해서 세 개의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10번째 시행 후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세요. 이런 거고 니들은 이제 미적분 이게 원래는 이게 수열에서는 이 활용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림 문제가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등비수열의 급수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데 이게 수열 뒤에 무조건 배웠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 배웠는데 이게 지금 공통과목에서는 빠졌어요. 공통과목에서는 빠지고 미적분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과 수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배울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이거는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이 그림으로 등비수열이 나오면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초항과 공비예요. 초항과 공비. 근데 이제 공비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데 공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차피 비이기 때문에 비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비가 주어진 거라서 뭐 하냐면 공비가 주어지면요 공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요 A1, B1, C1 요거와 요 삼각형과 요 빨간색 삼각형을 갖고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아무 걸로나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테두리 제일 먼저 주어지는 그림에 주어져 있는 테두리를 가지고 테두리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거예요. 테두리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야, 원래 주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4래요. 그럼 이 큰 정사각형을 가지고 A1, B1, C1을 구한 거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이 빨간색 정삼각형은 여기가 뭐냐? 여기가 없는데 여기 O라고 할까요? A1, O, B1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죠.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사각형을 원래 큰 정사각형, 큰 정삼각형과 이 두 번째 정삼각형을 가지고 공비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이게 어차피 등비니까 길이비. 처음엔 길이비를 갈 거야. 길이비가 어떻게 되냐? 가장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였고요. 그러니 그러면 두 번째 정삼각형 이게 중점을 연결한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아니 이게 4고 이게 중점인데? 그럼 이 길이 얼마야? 2죠. 2. 고민할 게 아니지. 그래? 그럼 이게 4대 2 이렇게 되는 거야. 될까? 길이비가. 그럼 요거는 B니까 왼쪽을 1로 만들자.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대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될까요? 그럼 길이비가 A 대 B면 이제 이게 중학교 건데 길이비가 A 대 B면 넓이 B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비가 A 대 B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 길이비가 A 대 B면 넓이 B는 어떻게 된다고? A제곱 대 B제곱. 만약에 부피를 물어봤어요. 부피 B는요? A 세제곱 대 B 세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 B는. 알겠어? 고등학교 때에선 따로 가르치지 않아. 왜? 중학교 내용이니까. 근데 잊어먹었으니까 기억해 놓고요. 그렇구나.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넓이 B는 어떻게 돼? 이거를 양변 제곱. 그럼 어떻게 돼? 1대 4분의 1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 사각형 맞아. 이 사각형의 넓이에 비해서 4분의 1인 거 맞는데 이런 두 번째 생기는 삼각형이 하나만 생긴 게 아니고 몇 개가 생겼어요? 3개가 생겼어요. 4분의 1이 몇 개가 생긴 거야? 3개가 생긴 거고 1대 얘가 1대 얘요. 이게 1대 R인데 얘가 뭐야? 얘가 공비가 되는 거다. 그럼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얼마예요? 4분의 3. 공비가 얼마라고? 4분의 3. 그럼 끝난 거야. 4분의 3. 될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초항은요. 초항은 되게 쉬운데?
S1을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A1, B1, C1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2죠, 2. 이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 길이비가 1대 2잖아. 이게 2니까 이것도 2지, 당연히. 그래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기억나나? 얼마야? 4분의 루트 3A제곱. 4분의 루트 3, A가 2니까 2제곱. 그래서 얼마예요? 루트 3이네요. 될까?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0번째 S10까지 S10까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래요? S10까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돼? 1-4분의 3에 1-R에 초항 루트 3에 1-4분의 3에 10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 위로 4를 곱하니까 4 루트 3에 그래요? 1-4분의 3에 10승이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연습해야 된다. 알겠어? 공비를 간혹 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S1 구하고 S2를 구해서 R은 S2를 S1으로 나눈다고 맞죠? 뒤항을 앞항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 이 넓이야 넓이. 합이 아니라 수열의 합이 아니라 넓인데 넓이라서 합이라서 S를 쓴 게 아니라 넓이라서 S를 쓴 건데 이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S2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S2를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 혼자 삽질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푸는 애 이상한 거야? 공빈 따로 구하세요. 테두를 이용해서 내가 제일 사용하기 좋은 테두 길이를 갖고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길이비를 구하고 그리고 제곱해서 넓이비를 구한다.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어주면 좋겠고요. 자, 가볼까요? 그 밑에도 있는데 니네가 잘 한 것 같고 3, 7, 9번 원리합계도 잠깐은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 원리합계는 뭐 시험 문제에 원리합계를 내면 안 되는데요. 뭐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안 내는 건 또 아니어갖고 내신이니까 그죠? 원리합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이 원금이에요, 원금. 그죠? 이거 실생활 활용 문제죠, 이 자체가. 원금. 리는 이자.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예요, 원리합계라는 게. 합. 원금과 이자의 합.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한 거. 그게 뭐야? 원리합계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한 거. 그럼 여기 기본형이 있고요. 기본형이 있고 이제 적립식형이 있는데요. 적립형. 기본형은 뭐냐면 돈을 그냥 한번 넣어 놓는 거예요. 쿨하게. 혹시 알아요. 또 아빠가 돌아가실 때 또 나한테 100억을 유산으로 남겨두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럴 것 같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아니야? 돌아가시면 좀 그러니까 그냥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100억을 쿨하게 주셨어요. 그럼 100억을 주면 은행에 한번 넣어놓는 거야. 은행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은행 이율이 뭐 낮아갖고 근데 100억 정도를 은행에 넣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모르긴 몰라도 3% 이상의 이율을 줄 것 같아요. 적금을 넣을 때는 뭐 2점대 이율만 해도 뭐 요즘에 2점대 이율도 잘 없다고 하는데 적금 상품이 3%는 너끈히 주겠죠. 그럼 100억을 줬어요. 그럼 연이율 3%면 1년 후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1년 후에는 100억에다가 얼마가 더해져? 이자가 더해지죠. 그런 거예요. 3%. 100억에 3%면 얼마예요? 응? 아, 니네 감이 있어야 돼. 왜? 자기가 익숙한 숫자만큼, 익숙한 돈의 단위만큼 내가 커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억 단위 계산이 바로바로 안 되면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돈을 잘 못 벌게 되잖아요. 그지? 아니 100억에 1%면 1억이잖아. 100억에 3%면 3억이죠. 뭐. 그래요? 3억. 근데 이 3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00억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내가 두 번째 이자를 받을 때 이때는 100억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때는 100억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나요? 그러면 103억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죠. 100억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걸 달리법이라 그래요. 달리하고 복리를 달리, 복리 이건 이제 사용하지 않죠. 달리라는 예용을 교과서에 사용하지 않아요. 은행 이율 하면 당연히 복리예요. 당연히 103억이 이자도 내 돈이죠. 103억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지. 내가 100억을 맡겼다고 계속 100억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내 돈이 아니야? 은행 돈이에요. 그죠? 103억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죠. 그게 뭐냐? 2년 후에는 이걸 100억으로 묶으면 100억에 1 플러스 100분의 3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뭐해? 100억에 1 플러스 100분의 3에다가 얼마? 100분의 3을 곱하는 거야. 이게 103억인데 103억에다가 3%를 곱하는 거죠. 그 곱한 게 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자가 된 거고, 그래서 뭐 돼? 100억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으로 묶어주면, 이걸로 묶으면 여긴 1이고요. 얘도 이걸로 묶으니까 이게 남았죠? 플러스 100분의 3. 그래서 뭐 돼? 100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억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될까요? 100억을 물려주시면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되죠. 1년에 3억씩 준대잖아. 그 연봉 3억이면 충분하지. 우리나라에서 연봉 3억이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넉넉히 살 수 있어요. 그잖아. 그럼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때도 잘 살고 우리 애기들 때도 잘 살겠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대신. 이게 뭐 한번 해보겠다고 더 크게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뭐 하다가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래. 100억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쨌든. 야, 기본형이 뭐냐? 원금이 A면요. 원금이 A고 이율이 R%예요. 이율이 R%일 때 그러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원금에 1년 후에가 1 플러스 R이야. 2년 후에는 1 플러스 R의 제곱. 3년 후에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 N년 후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형 원리합계예요. 돈을 한 번만 넣어놓고 그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어떻게 돼가냐 이런 거죠. 그래요? 근데 니네가 이제 어려워하는 거는 이 적립형이에요. 적립형.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아빠가 100억 잘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열심히 적금을 넣어야죠. 그러니 보통 우리가 적금을 넣지 100억 딱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 주위에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통장에 100억 넣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
야, 보통은 다 적금 낸단 말이야. 적금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 얘는 이런 거예요. 잘 봐봐. 내가 매년, 계산하기 편하게, 매달 말고 매년 합시다. 매년 A1씩 돈을 넣었어요. 매년 A1씩 돈을 넣었는데, 초에 넣는 거야, 초에 돈을 넣어. 그게, 초가 머리 숫자를 써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야? 초를 말하는 거야. 초에 지불해, 납부해. 불은 이제 지불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기수불이라고 그래요. 기수불. 매달 초에 적금을 넣는 거야. 연초에 1월 1일에 내가 적금을 넣었어? 그럼 이자가 언제 붙게? 12월 31일에 붙어요. 마지막 날에 붙어. 알겠니? 1월 1일에 돈을 넣으면 마지막 날에 붙어요. 그래서 내가 첫 해에 내가 A1을 돈을 넣었다? A1을 돈을 넣으면 그 해 첫 해 말에 뭐가 돼 있어? A에 1 플러스 R이 돼 있어. 이자가 한번 붙어요. 될까? 그럼 이게 내가 2021년 1월에 내가 돈을 넣었어요. A1을 넣었어. 그랬더니 2021년 12월 31일에 요만큼의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2022년 12월 32일에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요 돈은 어떻게 돼요? A에 1 플러스 R에 제곱이 돼 있겠죠. 내가 2021년 1월 1일에 넣은 돈이에요. 그러면 얘가 N년 후에는요, N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어? A에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제 이거는 첫 해에 넣은 거고 2021년에 넣은 거고 매년 돈을 넣어야 되잖아. 적금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에도 돈을 넣은 거예요. A를. 그러면 걔가 2022년 12월 31일에는 A에 1 플러스 R이 되어져 있겠죠? 이자가 한번 붙겠지? 그래서 쭉 N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1년 뒤에 돈을 넣었으니까 이자가 얘보다는 한 번 덜 붙겠지?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N-1승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요? 맞니? 이렇게 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뚜루루루루 해서 맨 마지막 해 N번째 해에 1월 1일에 돈을 넣었어. 그랬더니 그해 12월 31일에는 이자가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어. 그래서 만기를 채우고 돈을 찾아야 돼. 그럼 찾으면 뭘 찾아야 되니? 어디까지 내 돈이니? 이걸 다 더해야죠. 이게 전부 다 내 거죠? 전부 다 내 거고.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어? 등비 수열을 이루죠. 얘가 뭐야? 초항이고요. 공비는 얼마니? 1 플러스 R.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공식을 외울 거냐? 아니에요.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기수불은요.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에서 1을 빼면 R분의. 맞니? 이게 공비잖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몇 승? 공비 1 플러스 R의 몇 승? N승. N년후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기수불의 원리합계예요. 기수불의 원리합계다. 이걸 공식을 외우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 안 외우고 어떻게 써요?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뭐만 알면 돼?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기수불의 초항은 어떻게 되냐? 기수불의 초항은 A에 1 플러스 R이에요. 왜? 연초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 해 말에 이자가 한번 붙어. 그래서 2021년도에 이미 A에 이자가 한번 붙어야 돼. 1 플러스 R이라고. 그래서 얘가 초항이 되는 거예요. 공비는요? 공비는 1 플러스 R이요.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갖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불은 뭐 따로 설명 안 할 건데요. 기말불은요, 보통은 적금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어. 이번 달에 엄마가 카드를 긁었어요.
빌린 카드를 긁었다는 게 빌린 거예요. 사실은 돈을 빌린 건데 나 대신에 카드사가 돈을 내준 거잖아요. 내가 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돼. 그럼 내가 2021년 1월 1일에 돈을 긁었어. 그럼 카드는 매달 갚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돈을 언제 갚아? 다음 달에 갚는 거야. 한 달 뒤에 갚는 거야. 그 달에 갚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한 달 뒤에 갚은 거를 물건 판 사람이 한 달 뒤에 받아서 그거를 잘 저금해놔. 그걸 다 더해놔. 돈 받은 걸 다 더한 거. 그걸 뭐라 그래? 기말불이라 그래. 알겠어? 물건 판 사람이 한 달 뒤부터 내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려준 사람이 카드 회사에서 내가 10개월, 엄마가 10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다. 그럼 카드 회사에 다음 달부터 돈을 갚는 거지? 다음 달부터 10개월 돈을 갚는단 말이야. 그럼 카드사는 그 돈을 매달 받아. 매달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 매달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 그럼 10개월 뒤에 그 돈이 얼마가 돼 있겠지? 그러면 카드사한테 내가 갚은 돈하고 물건값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기말불은 보통 돈을 갚을 때 사용한다. 갚을 때 사용하는데 기말불과 기수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냥 초항만 차이가 나요. 2021년 한 달 뒤에 돈을 갚다 보니까 한 달 뒤에 12월 31일 또는 1월 1일에 돈을 갚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021년 12월 30일에 돈을 갚았으면 그 해에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2021년 끝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자는 2022년부터 이자가 붙겠죠. 이해되니? 2022년부터 이자가 붙겠지. 그러니까 2021년 갚았어도 이자가 한 번 덜 붙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항이 어떻게 돼? 초항이 그냥 A예요. A의 1 플러스 R이 아니라 그냥 초항은 A다. 기말불은. 그리고 공비는 똑같아. 공비는 1 플러스 R로 똑같지. 될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알겠죠. 그래서 기말불과 기수불은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아니 공식이 아니라 초항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초항과 공비. 알겠지? 그럼 봐봐. 379번을 봤더니 얘는 뭐래요? 초에 기수불이에요. 초에. 되니? 379번을 봤더니 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네가 어렵지 않게 기수불이구나. 그럼 월 이율이 1%, 100분의 1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매월 초에 100만원씩 100만원씩 적금을 넣을 건가 봐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에 몇 년이야? 2년이네요. 2년. 2년이 몇 개월이에요? 24개월이에요. 24개월. 될까?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얼마야? A의 1 플러스 R이니까 A가 100만원이고요.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이에요. 그럼 1.01이죠. 1.01. 100만원 곱하기 1.0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초항이야. 그럼 공비는 어떻게 되니? 공비는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 즉 1.01. 그럼 이제 등비주얼의 합 공식 사용하면 되죠. 따라서 원리 합계는 공비 마이너스 1 R분의 초항의 공비 1 플러스 R의 2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정 한번 넣어볼까요? R이 얼마야? 0.01이에요. R은 100분의 1이니까 1%. 얘는 얼마예요? A가 100만원이고요. 100만 곱하기 1.01이고요. 여기는요. 1.01에 24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주게 되어져 있어요. 1.01에 24승을 직접 줄 수도 있고 살짝 변형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문제에서 볼까요? 1.01에 24승을 얘는 그냥 직접 줬죠? 그럼 이게 얼마야? 1.27이래요. 1.27. 그럼 다 됐어. 자, 100분의 1 분의 100만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얼마예요? 1.27에서 1 빼니까 0.27 100분의 2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 그래서 100 지워주고요. 100 지워주고 여기도 100분의 1 여기도 100분의 1 아래 위로 100을 곱해줘도 될까? 아래 위로 100을 곱해줘도 되겠네요. 분모는 다 없어졌고요. 얼마? 27만 원이네요. 27만 원. 27만 원이다. 어? 27만 원? 뭐 이상한데? 이거 100일이군요. 100일이네요. 그죠? 100분의 100일이 100분의 1이 아니고. 그래서 27만 곱하기 27 곱하기 100일 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27 곱하기 100일 만원. 100만 원씩 인형 적금 넣었는데 27만 원 되면 난리 나겠죠? 그 은행에 찾아가 은행 뒤집어야지, 그치?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 27 곱하기 100일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7에 27. 2,727만 원이네요. 2,727만. 큰 돈이네요. 2천만 원 넘게 되네요. 그 이자가 300만 원 넘게 327만 원의 이자가 붙었네요. 내가 원금이 2,400만 원을 넣었으니까. 그치? 100만 원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런 거고요. 야, 거기는 매년 말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380번은 뭐야? 기말불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매년 말에 돈을 넣었어요, 여기. 왜 말에 넣었는지, 보통은 이제, 그, 갚는 걸로 문제를 세팅하는데, 이제 어려울까봐 정말 기본형으로. 기말불을 넣었더니 매년 말에 A1씩 적립하여 그랬으니까, A1씩, 10년째 연말까지 5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대요. 나는 500을 만들고 싶어요. 최종 5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율은 얼마래요? 이율이 3%야. 그러면 1.03이에요. 뭐가?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맞니? 초항은 얼마예요? A예요. 월말에 넣었으니까 매년 말에 넣으니까 초항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기말불과 기술불의 차이죠. 그러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럼 등기술에 합공식 쓰면 되는 거잖아. 1-R, 공비 마이너스 R. 그러면 0.03, 100분의 3의 초항 A고요. 1.03에 몇 승인지 몰라. 10년째? 10년, 10승이에요.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 돈 넣어야 되냐 이런 거죠. 매년 얼마씩 1년에 도대체 얼마씩 넣어야 10년 되면 500만 원 될까 이런 거잖아요. 연이율 3%로. 이게 500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주어져 있을 거고요. 1.03에 10승하면 얼마니? 1.3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얼마야? 1.3에서 1 빼니까 0.3. 0.3A는 얘는 이렇게 넘어가자. 500만 원 곱하기 0.03을 곱한 거니까 100분의 3을 곱하고요. 5고요. 3, 5, 15. 15만 원이네요. 15만 원. 이쪽은요. 10분의 3A 이렇게 됐고요. 그럼 넘어가면요. A는 15만 원에다가 3분의 10을 곱하니까 얼마야? 3, 5, 15. 그래서 얼마예요? 50만 원씩. 그런가? 그렇죠? 문제 되게 웃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도 맞힌 거 아니야? 50만 원씩 10년 넣으면 5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시간 푸는 애하고 찍은 애하고 똑같잖아. 그치? 억울하게.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이자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돈은 몇 년을 들어가 있는 거야? 이자는 9번 붙은 거예요. 이자는 9번. 알겠지? 이자는 지금 9번 들어간 거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야, 됐고요. 381번 또 가봅시다. 어우, 딴소리를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진도가 못 나갔어요. 와, 좀만 더 해볼까요? 381번 봤더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요. SN을 이렇게 줬네요. SN 플러스 4는 2의 N 플러스 2승이고요. SN은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SN을 준 거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등차 수열일 때는 좀 특별했어.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2배를 한 게 공차였었어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등비 수열에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SN에서 Sn-1을 뺀 게 일반항이야. 될까? 지금 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나보고 일반항을 구하라네? 구하면 되죠. 일반항이라는 게 SN에서 Sn-1을 빼면 되거든요. 이게 AN이거든요. 이게 AN이에요. 물론 이건 2항부터 성립해요. N이 2항, 2 이상일 때 성립하고 초항은 초항은 내가 따로 구하면 돼. S1이 A1이니까. 그러니 상황이 이렇고요. 그럼 SN은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4고요. 여기서 Sn-1을 빼면 여기다가 N-1을 넣는 거야. 그럼 뭐 되니?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 될까? 그럼 어떻게 돼? 없어지니? 그래서 뭐 돼요? 2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그럼 뭐 돼?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승이고요.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하나 줘놓고 사기치면 안 되죠. 맞아요? 2가 N 플러스 2번 곱해져 있는데 하나 뺐어. 이렇게 해야 2의 N 플러스 2승이죠. 2의 N 플러스 1승이 두 개 있는데 하나 뺐어.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승이죠? 2의 N 플러스 1승이요. 뭐가? AN이. 될까요? 그러면서 A1은 얼마예요? A1은 넣었더니 1 넣었더니 2의 3승에서 4 빼면 4네요. 그러니 이렇게 되고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여기다가도 내가 1 넣어볼까? 원래는 따로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1 넣었더니 2의 2승은 4. 성립해? 그러면 이 AN은 2항부터가 아니라 1항부터 성립하네요. 맞아요? 1항일 때도 거기다가 1 넣으니까 성립하니까. 근데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AN은 이게 다 됐네요. AN은 어디 갔어? 2의 N 플러스 1승이에요.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승인데 이게 P 곱하기 Q의 N 플러스 1승이고 그럼 P는 1이고 Q는 2인가요? 그죠? 나도 모르게 얘를 이렇게 빼갖고 요 앞에 숫자를 2로 만들어주면 안 돼? 여기가 N 플러스 1승이니까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 Q가 2구나? 앞에 없는데? 앞에 없으면 1이죠. 될까? 어렵지 않게 해야 되고요. 383번 가봅시다. 383번. 야, 388. 이래가 모른다고 질문한 거 한 문제도 못 풀고 끝나겠는데요? 이런. SN은요, SN은 2의 N-1승 플러스 5고요. SN이. 그러면 나는 뭐 고민하지 않고 AN을 구해볼까? SN에서 Sn-1 빼야지. 2의 N-1승 플러스 5에서 2의 N-2승 플러스 5고요. 플러스 5는 없어지고요.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2의 N-2승이에요. 거기서 2의 N-2승을 빼는 거죠. 그럼 2의 N-2승이 두 개 있는데 하나 뺐으니까 하나만 남았겠죠. 2의 N-2승. 이게 뭐야? AN이래요. 그렇구나. 그럼 초항은요? 초항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초항을 여기다 넣었더니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얘는 S1하고 같은데요.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2의 0승 1. 그럼 1 더하기 5는 6이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에 마이너스 1 쓰니까 2분의 1이 되죠. 같아 달라? 달라.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n은 2 이상. 2항부터 이러한 일반항을 따르고요. 2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인 거야. 1항은 그냥 얘예요. 이렇게 가야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되죠. 기억 AN 맞아요? 기억 AN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2항부터라고 써줘야죠. 그래서 기억 틀린 거예요. 될까? 그 다음에 니은은요. A1 더하기 A4인데요. A1은 6이고요. A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A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의 2승 4네요. 둘이 더하면 10이네요. 10. 니은 맞아? 니은도 틀렸네요. 그래요? 디귿. 수열 AN의 공비는요. 공비는 뭐야? AN의 공비가 4예요? A2N에. A2N에. A2N이래요. 그럼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2N을 넣으면 돼요. N 대신에. 그럼 여기 뭐 되네? 2에 2N 마이너스 2고요. 이게 뭐예요? 2에 2N승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이고요. 얘는 근데 뭐가 돼? 2에 2승하면 2에 2승의 N승이거든요. 즉 2에 2승이 얼마니? 4죠? 4? 그래요 안 그래요? 4. 공비가 얼마야? 4인 거예요. 4. N승 밑에 있는 게 공비다. N승의 미수. 그래서 얘가 4의 N-1승이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4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되니? 그냥 아무거나 해. 뒤항에서 앞항. 이게 1항부터 성립 안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항에다가 앞에 항을 빼줘도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기서 구해야 되나? 얘는 A 2n승이니까 짝수항이잖아. 짝수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 2, 4, 6, 8 뭐 이렇게 갈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그래도 되는데 A2는 어떻게 돼요? A2하고 A4를 구하는 거야. 그럼 A4는 2의 몇 승이죠? 6승이고요. 2승은 2의 2승. 뭐 좀 이상하다? 그럼 더 어려워지네. 뭐 이상해지네요. 이렇게 구하면 간단한데. 이렇게 구합시다. 알겠지? 괜히 숫자 넣어서 헷갈리. A, 2n 되니까 숫자 넣으면 오히려 헷갈리네요. 고민할 필요 없고요. 야,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83번까지 했고요.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다 하면 되니까. 요거 못 해줬는데, 내가 체크해 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388, 392, 394. 그래서 시험 기간에다가 수행 기간이도 하고 막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할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갖고 기말고사 잘 준비해야 되니까 안 아프게 건강관리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